여러분은 이미 한글의 위대함, K-팝의 세계적인 인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인기가 초래한 코리아보마 현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죠. 오늘은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들려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어 열풍의 실체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브리검 영대학교의 마크 피터슨 교수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의 요청으로 미국 젊은이들의 한국어 학습 현황을 조사하던 중이었는데요. 평소 외국어 학습을 꺼리던 미국 학생들이 한국어만큼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피터슨 교수는 최근 한 학술 컨퍼런스에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 2-3년 사이의 변화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2020년 제 수업에는 15명의 학생이 등록했는데 2023년에는 150명이 몰렸습니다. 심지어 대기자 명단이 200명이 넘었죠. 교수는 이 현상을 더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 학생들을 심층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자신의 주치의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의사의 고등학생 딸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학생의 사례가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이 학생은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가족 전체가 한국 문화에 빠져 있었고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죠. 이 가족의 한국어 학습은 매우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사랑해요와 같은 간단한 대사를 따라하는 것을 딸이 우연히 보게 되었고 재미있어 보여서 함께 따라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 가족의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학습 방식에 있었습니다. 피터슨 교수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드라마 대사를 따라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더 체계적인 방법을 찾아갔어요. 어머니는 한국어 그림 사전을 구입했고 함께 듀오링고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가족만의 독특한 학습 방법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교수는 이 가족이 개발한 독특한 학습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을 한국어의 밤으로 정했다고 해요. 저녁 식사는 반드시 한식으로 준비하고 식사 중에는 한국어로만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죠. 실수해도 괜찮다는 룰이 있었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실력이 늘어갔다고 합니다. 이 학생의 한국어 실력은 교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학생을 만났을 때 고등학생이라는 것을 잊을 정도였어요. 드라마 속 인물들의 대화를 완벽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른 존댓말과 반말의 사용도 정확했죠. 심지어 한국의 또래 문화까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학생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였습니다. 최근 휴스턴에서 열린 전국 의대생 경진대회에서 2등을 차지했어요. 심사위원들은 이 학생의 발표가 매우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이었다고 평가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학생은 한국의 의학 논문들도 직접 읽어보면서 연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를 계기로 피터슨 교수는 다른 학생들의 변화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수업에서 매우 특별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 학생은 한국어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영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웠던 자신의 감정들을 한국어로는 더 잘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또 다른 학생은 한국식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다른 과목 공부에도 적용하고 있었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교실 분위기의 변화였습니다. 피터슨 교수는 자신의 교실에서 일어난 변화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보통 외국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실수할까봐 발언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어 수업은 달랐어요. 학생들이 서로 화이팅을 외치며 격려하고 틀려도 괜찮아요 라며 응원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됐죠.
교수는 자신의 수업 일지를 공개하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한 학생이 발표 중에 실수를 했는데 다른 학생들이 스판테이니어슬 리자 발적으로 아이고라며 공감을 표현하더군요. 그리고 할 수 있어라고 한국어로 응원했죠. 이런 모습은 제가 30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처음 본 광경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캠퍼스 전체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학생 식당에서는 매주 수요일을 K-푸드 데이로 지정했어요. 비빔밥, 김치찌개, 삼겹살 등 한식을 제공하는데 이날은 항상 긴 줄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많죠. 재미있는 건 학생들이 줄을 서면서도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기다리느라 수고하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같은 한국어 표현들이 캠퍼스에서 일상적으로 들리게 됐습니다. 피터슨 교수의 관찰은 다른 교수들의 관심도 끌었습니다. 심리학과의 제니퍼 윌슨 교수는 이 현상에 대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감 능력 테스트를 진행했더니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 23% 높은 점수를 기록했어요. 특히 정의나 눈치 같은 한국어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았죠. 경영학과의 마이클 브라운 교수는 또 다른 측면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학과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의 기업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특히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의 빠른 의사결정 구조와 혁신 문화에 매료된 학생들이 많았죠. 이런 관심 때문에 한국식 경영 전략이라는 새로운 수업도 개설하게 됐습니다. 코리아보마 현상은 학업을 넘어 학생들의 창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피터슨 교수는 최근 자신의 제자들이 시작한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을 소개했습니다. 한 학생은 K-스터디 커페이라는 이름의 스터디 카페를 캠퍼스 근처에 열었어요. 한국의 스터디 카페를 그대로 재현한 건데 24시간 운영에 시간당 요금제까지 도입했죠. 개업 한 달 만에 대학가의 핫플레이스가 됐다고 합니다. 교수는 이어서 더욱 놀라운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들은 K-문구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문구류를 직접 수입해서 판매하는 건데 특히 스터디 플래너가 큰 인기를 끌었죠. 학생들은 이 플래너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된 일정 관리법을 배우게 됐고 이것이 다시 한국어 학습 동기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의 학사 행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학생회에서는 K-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선후배 문화를 본따서 만든 건데 단순한 학업 지원을 넘어 정서적 유대관계까지 형성되는 걸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선배님, 후배야 같은 호칭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형성됐죠. 피터슨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을 넘어선다고 강조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것이 K-팝이나 드라마의 일시적인 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차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혁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문화를 통해 자신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고 있었던 거죠. 특히 교수는 최근 자신의 제자가 들려준 말을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처음으로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영어로는 늘 남들의 기대에 맞춰 생각했는데 한국어로는 제 진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거든요. 이 말을 들으면서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국의 센트럴 랭카 대학과 옥스포드 대학이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어는 이제 단순한 외국어가 아닙니다. 피터슨 교수는 강조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표현 방식이자 자아를 발견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코리아보마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한국어와 한국 문화는
이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과거 영국의 대중문화가 세계 대중문화를 이끌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류 문화가 그 자리를 당당히 대신하고 있네요.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국어 열풍과 코리아보마 현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